3D 공간과 카메라, 라이트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3D는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 생성 방법은 레이어에서 뉴에서 카메라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카메라를 생성할 속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원노드 카메라가 있고 투노드 카메라가 있어요. 투노드 카메라는 카메라로부터 피사체가 닿는 초점 거리를 두 개를 다 제어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원노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초점 부분은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투노드 카메라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속성을 보면은 이제 카메라의 이름을 그래서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름 사이즈 36mm,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필름 사이즈죠. 필름 사이즈하고 포컬 렌스는 50mm. 이 두 가지 지금 현재 기본값은 제가 변경을 해도 되는데, 이 두 가지 기본값은 사람이 보는 화각이 가장 적합한 수치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별다르게 본인이 이제 뭐 화각이나 이런 부분을 수정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부분과 피사체가 맺히는 부분, 이 두 가지 이제 카메라 옵션이 있는 거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세부 설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전혀 건들지 않고 기본적인 사양 속성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 이따가 카메라를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은 계속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성을 해서 OK 누르면은 이게 뜨는데, 이 3D 레이어에만 해당된다라고 이제 미리 알림을 뜨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알려주지 마라. 그래서 생성이 되게 되면은 타임라인에 이렇게 카메라가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생성이 됐는데, 아무래도 3D 환경을 저희가 보려면은, 저희가 그동안은 원뷰로 봤잖아요. 이제는 튜뷰로 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튜뷰로 나오게 되면 오른쪽은 액티브 카메라가 보고 있는 화면, 그리고 커스텀 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작업을 하면서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액티브 카메라에서 보이는 게 최종 결과물 이런 화면이고, 이제 카메라가 생성이 돼서,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XYZ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카메라 속성을 열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3D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피사체를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타이포그라피. 현재 카메라가 타이포그라피를 비추게 되면은, 현재 타이포그라피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D 이 버튼을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3D 화면에서 3D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제가 박스 형태의 타이포그라피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납작한 그런 타이포그라피 글씨이지만, 어쨌든 3D 형식으로 연결될 거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XYZ, 그래서 체크를 해주면은 트랜스폼 속성의 포지션도 XYZ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카메라가 보는 타이포그라피의 텍스트를 비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의 속성을 보면은 트랜스폼에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POI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얘를 움직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는 방향, 카메라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의 각도, 보는 방향이 이동을 하는 거죠. 각도가 이동해서 이런 속성들은 여러분이 키프레임을 다 적용을 하듯이 동일하게 키프레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잡아주고 키프레임을 이동해주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고, 포지션은 말 그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이동을 하죠. 그래서 카메라가
피사체를 고정을 시켜놓고 카메라가 이동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위, 아래, 이게 위구나. 깊이 들어가서 포인트 POI를 소정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 속성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로테이션 X, Y, Z 이렇게 저희가 카메라 속성에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모션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카메라 옵션이 있거든요. 카메라 옵션은 아까 이전에 그 카메라 생성할 때 봤던 그런 옵션들을 다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뎁스라든지 줌 뭐 이런 부분을 다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줌을 당긴다거나 이렇게 화각을 설정을 해줄 수 있고 다양한 속성들을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키프레임을 생성을 해줘서 다양한 효과들을 적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까지는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저희가 배울 때 이제 3D 공간에서 배울 때는 이 카메라 포지션들을 지혈을 하면서 모션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려는 피사체에 대한 모션을 직접 주지 않고 해당하는 피사체, 지금 현재는 타이포그래피 이 텍스트죠. 텍스트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모션을 준다. 라고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포지션으로 카메라가 비춰서 굳이 저희가 타이포그래피를 모션을 주지 않고서도 공간을 이동하면서 저희가 화면을 그래픽 디자인으로 디자인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디자인을 뭐 글씨를 하나하나 훑는 그런 화각이 훑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카메라로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씬 전환할 때도 카메라, 포커스 인, 포커스 아웃. 그동안은 여러분이 대부분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키프레임이나 그 애니메이션 과제를 할 때, 해당하는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를 크기를 스케일 값을 조정해서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런 씬의 느낌들을 정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고정된 이미지를 카메라를 이동을 시키면서 애니메이션을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떠한 이 기능은 이제 키프레임, 오브젝트에 대한 하나하나 키프레임을 적용하는 거 외에도 카메라를 이동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럴 때만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적용하는,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가 잘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카메라 속성을 다 꺼주고요. 다시, 카메라를 생성을 해주고요. 저희가 고라고 타이포를 생성을 해줬다라고 하면요. 주고 3D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 여기서 보이니까. 물론 이제 작업 영역에서만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봤을 때 카메라 속성을 보면은 저희가 포지션을 잡고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동을 시켜줄 때 지금 보시면은 이동을 할 때 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고정이 되어 있죠. 피사체에 우리 거리를 조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키프레임을 잡다 보면은 해당하는 제가 지금 회전값을 다 줬는데 회전값을 다 주지 않고 그대로 Z축을 당기고 예를 들어서 각을 좀 틀어주고 포인트 인터레스트도 이동을 시켜준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고정이 돼요. 고정이 되다 보니까 깊이를 들어갈 때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지금 회전을 하고 되는데요. 틀다가 화각, 카메라가 비추는 부분
비추는 부분이 다시 얘를 기점으로 해서 카메라 보는 방향이 달라지죠. 이렇게. 그래서 GO가 OG로 바뀐, 뒤에서 본 모습으로 바뀌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걸 움직인다 하더라도 얘를 기점으로 해서 카메라 위치가 바뀔 때마다 얘를 중심으로 보는 방향이 고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만약에 리셋 시켜주고요. 그냥 카메라 보는 방향을 그대로 지나치고 싶다. 그리고 이 POI도 그 고정을 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널 레이어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널 레이어는 뉴에서 널 오브젝트 이렇게 만들어주고 준 다음에 카메라의 포지션을 복사를 해서 널 레이어에서 포지션에 널 레이어 동일하게 3D로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복사를 시켜 놓아주면은 널 레이어가 카메라의 위치에 동일하게 고정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널 레이어의 이제 페어런트 기능, 카메라를 널에 페어런트를 해주고 나서 그래서 이제 포지션을 연결하면은 지금 보시는 이런 사각 부분도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죠. 같이 움직이고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POI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나쳐 간다라고 해도 실제 GO를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틀진 않는 거죠. 계속 유지한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카메라를 사용을 할 때 널 레이어를 사용을 많이 해요. 널 레이어를 사용을 많이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 그 특정한 피사체를 중심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널 레이어에 페어런팅을 하지 않고 그냥 카메라 자체 순수하게 움직이는 경우, 이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모션을 주다 보면은 상당히 카메라 자체로만 사용하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널 레이어에 종속을 시켜 놓고 나서 이제 포지션을 이동을 시킨다. 이게 훨씬 더 사용성은 편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페어런팅을 하지 않으면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직선 운동 방식에서도 각도를 포지션에서 이동을 시켜주면은 고정된 피사체에 고정된 부분에서 카메라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XYZ 움직일 때 변형을 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널 레이어에 종속을 시켜서 움직이는 게 편리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직선 운동과 평면적인 그런 모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널 레이어에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요, 포지션을 잡아주고, 끝부분에 가 있구나. 포지션 잡아주고, 지금 보면은 널 레이어에 페어런팅이 되어 있기 일단 풀어주고요. 풀어주고 다시 한번 포지션 값을 복사를 해서 널 레이어에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포지션 값을 널 레이어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와치를 켜주고요. 그리고 특정한 프레임 15프레임이 들어갔을 때 페어런팅을 해줬네요. 해주고 나서 키프레임 잡아주고 이동을 시켜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하면서
포커스 인대듯이 들어와서 원형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이동을 해서 O의 끝부분이 비춰지면서 포커스 아웃되는, 지금 제가 그냥 단순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잡고 있는 건데, 매번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디자인 잡을 때는 좀 더 모션에 적합하도록 작업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 보여드리면은 카메라가 G5, 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죠.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늘려드릴게요. 얘네도 동일하게 이지이지 기능을 하게 되면 더 액티비티한 움직임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G에 구멍 뚫린 부분 들어갔다가 O의 부분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근데 곡선 운동이다 보니까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데, 전체 키프레임 선택을 해주고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을 라이너로 하게 되면은 직선 운동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카메라는 현재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전부 다 애니메이션 주는 게 아니라, 해당 오브젝트는 고정이 되어 있고 카메라의 시선만 계속 움직여서 마치 우리가 게임 3D 2를 다루듯이 동일하게 피드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카메라 옵션을 같이 이동을 시켜주면은, 여기서 카메라 보는 방향, 키프레임 동향을 생성을 해주고요. 이동을 할 때 카메라를 이동을 좀 더 주면서 더 들어왔을 때는 카메라 포지션 자체를 저희가 이동을 같이 디테일하게 잡아가면서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페어런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은 널 레이어의 모션을 해서 잡아주고, 세부적인 그런 옵션들은 이 카메라 옵션, 카메라 트랜스폼에서도 생성을 해서 잡아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X를 켜주고 O로 들어갈 때 보는 각도의 방향을 틀어서 좀 더 줌 들어갈 때 좀 더 극적으로 보는 방향에, 지금은 타이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깊이감 느낄 수가 없는 평변적인 그런 느낌이긴 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올 때 각도를 저희가 좀 더 잡아주면은 좀 더 기본적인 이 에리멘트 자체가 좀 더 세부적으로 잡은 듯한 느낌, 각도가 좀 더 왜곡이 더 심하게 되면은 그럴싸하게 보이겠는데,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면서 더 사라질 때도 각도 부분을 좀 더 내려가면서, 그렇게 되면은 아슬아슬하게 오를 통과하는, 이런 식으로 널 내외에서 큰 방향성을 잡고 세부적인 이런 모션은 또 카메라 옵션에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또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도 키프레임 잡아주고 들어갈 때 방향성을 좀 더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널 레이어로 큰 틀을 만들어 주면서 세부적인 속성은 카메라의 트랜스폼까지도
잡아주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큼 잘 세부적으로 잘 조정하에 따라서 모션의 느낌이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나 공간감의 느낌, 그런 부분들을 살릴 수가 있고요. 단순한 그런 모션보다는 깊이감 있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널 레이어에서 큰 모션을 제어하고 카메라에서 세부적인 속성들을 적용하면서 애니메이션을 잡아갈 수 있다, 모션을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틀었으니까 이상한 대로 나오네요. 네. 나올 때도 각도를 틀어서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퍼스펙티브가 느껴지죠. 나왔을 때는 이렇게 작업을 해서 카메라를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낄 수가 없는 공간감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오브젝트나 타이포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주는 거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면적인 느낌만 강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3D 공간을 만들고 카메라에 모션을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간감이 느껴지는, 이렇게 우리가 뚫고 지나간다거나 나올 때도 포지션, 퍼스펙티브를 좀 더 느낄 수 있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오브젝트만 있으니까 공간감이 좀 덜 하게 되죠. 부족하게 되는데, 이렇게 카메라 모션을 주면은 좀 더 공간감 있는 모션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모션을 잡은 건데, 여러분은 세부적으로 스펠링을 따라서 움직인다거나 깊이감, 그리고 모션, 그리고 로테이션 값을도 잘 적용해 보면서 세부적인 속성을 잘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더 고급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을 하나 더 써서요. 디자인하고 적용을 타입을 작성해 놓고, 이 또한 3D로 만들어 놓는 거죠. 놓고 나서 포지션을 뒤쪽으로 밀고, 이렇다고 하면은 현재 카메라 가면서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오브젝트하고 뒤에 있는 오브젝트가 유기적으로 다르게, 사실 두 개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고와 디자인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지만 카메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두 개의 뎁스만큼의 차이가 나서 디자인 보여주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거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막상 해놓고 나니까 마지막이 좀 안 이쁘네요. 이때는 차라리 사실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거라서 이걸 이렇게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으면 왠지 바꾸고 싶은, 이렇게 잡아주고, 포지션에서도 이걸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두 개 결과적으로 겹치지 않게 되는 거죠. 마치 두 개의 타이포가 애니메이션 적용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라이트를 적용을 해 볼 텐데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라이트를 설명을 하기 이전에 일단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뉴에서 솔리드 레이어. 솔리드 레이어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펙트를 적용할 때, 배경색을 만들 때, 그리고 마스크 효과를 적용할 때 크게는 이 세 가지 이 형태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얘 또한 3D다 라는 거를 설정을 해 주고요. 트랜스폼에서 Z값을 적용을 해 주어서 끝에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까지도 보여지도록 하고 스케일을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배경이 만들어진 거고요. 배경이 또 보이니까 스케일을 좀 더 키워야겠네요. 키워서 이렇게 배경이 될 수 있는 를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나서 레이어에서 뉴 그리고 라이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속성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라이트 이름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라이트 타입 세팅에서 라이트 타입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속성 중에 그 패러럴하고 스팟, 포인트, 앰비언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패러럴 같은 경우에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이 비추는. 그래서 크게 전체적으로 공간을 빛을 비춰줄 때 사용을 하고, 스팟은 말 그대로 어떤 스팟성으로 특정한 부위를 비추는 그런 속성이고, 이 스팟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세부적인 속성을 가장 많이 제어할 수가 있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크게 포지션, 비추는 방향만 조절할 수 있는데, 스팟 같은 경우에는 비추는 방향이나 조절, 그런 화각 같은 것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 라이트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한 포인트에 라이트를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앰비언트는 전체적인 밝기, 분위기를 앰비언트, 말 그대로 앰비언트죠. 를 적용을 할 수 있는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팟, 그리고 설정을 세부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스팟, 라이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색깔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색깔을 조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비춰지는 그런 부분의 색깔까지 다 바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화이트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세부적인 설정을 열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이 어두워졌죠. 스팟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하는 원형, 비춰지는 부분, 지금 현재가 여기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 이 동일한 어느 부위에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이 원형의 범위에 따라서 주변이 더 어둡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랜스폼 이동시킬 수 있죠.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동일하게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비추는 방향의 원형의 범위, 각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포지션, 나머지는 동일하게 XYZ까지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라이트 옵션. 라이트 옵션을 보면 아까 동일하게 라이트를 생성할 때 나오는 옵션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밝기죠. 밝기를 조정을 한다거나, 색깔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바꾸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화이트가 아무래도 빛을 가장 많이 먹게 되어 있죠. 블루. 바꿀 때마다 변형이 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흰색. 그리고 콘 앵글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현재 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콘의 각도, 콘을 좁히게 되면은 아무래도 해당하는 부위가 범위가 작아져서, 넓게 하면은 넓게 한 만큼 퍼져서 콘 앵글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더 값은 이제 콘 패더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지금 제가 이동을 시킬 때 보시는 것처럼 얘를 0으로 하게 되면은 경계선이 딱 끊기게 되고, 일반적으로 빛은 그렇게 되지 않죠. 퍼지게 되죠.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마치 그라데이션처럼 느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런 기 설정이라든지 세부 설정들의 형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지금 해 놓게 된 거고요. 놓고 나서 뒤에 그림자가 안 비치는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뒤에 그림자를 받으려면은 현재 빛이 닿는 해당하는 객체, 오브젝트들의 설정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매트리얼 옵션에서 섀도우 오프가 되어 있는데 오프를 온으로 바꾸게 됩니다. 온으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이 그림자가 비춰지는 면에서도 매트리얼 옵션에서도 섀도우를 켜주게 되는 거죠. 켜주고, 라이트에서도 동일하게 섀도우를 켜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옵션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뒤에 그림자가 비춰지고, 현재 디자인하는 이 텍스트는 이 뒤에 닿는 솔리드 레이어 이 면하고의 거리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림자가 잘 보이지 않는 건데요. 좀 더 빛을 주면은 그래도 너무 멀어서 그림자가 잘 보이진 않네요.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라이트를 설정을 해줬을 때 해당하는 오브젝트, 빛이 닿는 오브젝트들에서도 다 라이트를 닿는 면들을 이거 오프로 했구나. 온으로 줘야지만 뒤에 닿는 면적까지도 뒤에 지금 보이네요. 그림자가 보이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설정을 할 때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라이트에서도 섀도우 켜줘야 되고, 빛이 닿는 면 그리고 이 닿는 배경이 되는 부분까지도 다 라이트 그림자를 받겠다라는 설정을 다 해줘야지만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라이트가 된 상태에서 조절을 하게 되면은 밝기 그리고 콘 앵글에 따라서 변화가 되죠. 홈 패더 설정을 해주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라이트를 럴 레이어에다가 페어런팅을 해주게 되면은 비치는 면적이 상당히 작아져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라이트가 같이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다른 느낌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이트는 잘 이동을 시켜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동을 시켜줄 때 트랜스폼 속성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라이트에서 주는 각도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동을 하다가 라이트가 주는 각도를 좀 바꿔가면서 살짝 분위기를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체 다 설정을 다 해주고요. 이동을 할 때 이렇게 라이트에 보이는 방향을 제어를 해주면서 좀 더 아무래도 그대로 고정을 시켜 놓으면 것도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한데, 이렇게 조정을 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재미있는 그런 그림자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가 움직일 때, 카메라가 움직일 때 라이트도 같이 움직여서 해당하는 그림자의 좀 재미 요소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라이트를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기존에 키프레임 설정할 때 보지 못했던 그런 공간감이나 이런 빛의 활용 또 충분히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좀 더 재미있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제가 그냥 빨리 그냥 잡아먹은 거라서 디테일은 그렇게 이쁘진 않네요. 이런 것처럼 해당하는 그런 카메라와 라이트 속성을 통해서 세부적인 키프레임을 적용을 동일하게 할 수가 있고, 라이트는 이렇게 뎁스에 따라서 해당하는 오브젝트와 닿는 면의 그림자를 활성화 시켜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밝기나 그런 포지션, 콘의 빛의 색깔, 그리고 콘에 비춰지는 넓이,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색깔을, 물론 이제 필요하다 보면 여기서 색깔을 이동할 때마다 라이트의 색깔을 바꿔줘서 변경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빛이 계속 바뀌는 거는 그거는 디자인에 따라서 디자인 의도에 따라서 잡아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세부적인 속성들을 계속 만져보면서 그림자가 너무 진하다라고 하면 그림자의 오퍼시티를 조정을 하면서 잡을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좀 더, 아무래도 그림자가 거리가 멀수록 실루엣이 좀 더 경계선이 좀 흐려지는, 블러가 적용된 것처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값들을 조정을 하면서 마치 입체감 있는 그런 모션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라이트를 또 스팟라이트를 하나 설정을 해서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섀도우를 켜주고요. 위치를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네. 앵글을 좀 줄이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를 하나 더 생성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지금 그림자가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스팟라이트는 두 군데서 생성을 해줬기 때문에 보는 방향,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적용이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이트를 하나 더 생성을 해주면은 그림자가 두 개가 생성이 되죠. 물론 이제 두 개가 합쳤으니까 빛은 가산혼합이죠. 가산혼합이 되다 보니까 전체 그 분위기는 가운데 부분은 훨씬 더 밝아졌지만 그림자가 두 개가 생겨서 이동을 할 때 그림자가 중복돼서 생성이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명은, 라이트는 추가적으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지금 제가 카메라하고 라이트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얘네들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램을 엄청 잡아먹게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를 작업을 하게 되면은 CPU 연산, 그래픽 카드에서도 연산을 하게 되고, 메모리라고 하죠. 램 부분에서도 각각의 메모리들을 다 잡아먹게 되는데, 빛이 들어가고 3D 공간이 들어가게 되면은 특히나 더 이런 부분을 많이 차지하게 돼요. 성능을 많이 잡아먹게 돼서 이 작업을 할 때는 상당히 좀 성능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작업할 때는 빛을 적용하지 않겠다. 지금 해당하는 제가 버튼을 누르면 그림자가 사라졌죠. 이럴 경우에는 작업할 때는 좀 끊김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작업을 하다가 다시 켜서 보고 확인을 해보는 거죠. 예, 이를 확인해 보면은 지금 제가 단순하게 작업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이 분량이 계속 늘어나고 작업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컴퓨터가 상당히 버벅거리게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빛도 여러 개 쓰고 모션도 현란하게 주고 그래픽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컴퓨터가 사양이 딸리다 보면은 작업할 때 상당히 답답한 결과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꺼주고 작업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켜서 보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는지 아무리 경험해 보실 텐데 그 중에는 지금 뭐 컴퓨터 사양이 높은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몇몇 저랑 이렇게 인터뷰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좀 말도 안 되게 지금 프리렌더가 잘 안 되고 프리뷰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컴퓨터 사양이 좀 낮은 거죠. 낮은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작업을 빨리빨리 해서 다음 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설명드린 이렇게 커터로 낮춰서 작업을 하는 방법, 그리고 라이트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작업할 때 모션 줄 때는 끄고 작업을 하고 부분적으로 활용할 때 볼 때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켜서 확인을 해보고 이런 방법을 적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 정신 건강에 좋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카메라와 라이트 사용할 때는 켰다 껐다를 자주 하시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리면은 지금 세부적인 옵션을 계속 만져보시면서 조정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많이 쓰는 걸 한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라이트 트랜스미션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텍스트 색깔이 흰색이라서 표시가 안 나는데요. 텍스트의 색이 만약에 초록색이다 라고 하고 이 해당하는 텍스트의 마테리얼 옵션에서 라이트 트랜스미션 얘를 0% 되는데 선택지를 눌러주면은 지금 뒤에 있는 디자인한 글씨의 그림자는 초록색으로 입혀졌죠. 지금 바탕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초록색을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자의 색이 다 바뀌진 않았는데 이 옵션은 뭐냐면은 이걸 지금 여기서만 보이네요. 잘 아예 바탕을 바탕 컬러가 오파시티를 줄여서 보면은 지금 디자인 해당하는 글씨에 고라는 색깔 초록색이죠. 초록색의 색이 그대로 입혀지는 그림자가 해당하는 오브젝트 텍스트의 색깔을 그대로 따라간다 0으로 해주면은 다시 흰색으로 어둡게 검은색 그림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빛이 투과해서 해당하는 오브젝트 색깔을 입히는 그림자 입히는 그런 속성도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옵션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속성들은 한번 만져보면 다 아는 것들이고 앰비언트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하나씩 연습을 해가면서 이런 옵션들이 있구나. 물론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번 다 사용을 하는 건 아니죠. 다 사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써야 될 그럴 필요성은 없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 계속 만져볼 수 있는 기회에 따라서 기능을 습득하게 되면 추후에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저만 하더라도 늘 쓰던 기능 안 쓰게 되면은 헷갈려요. 헷갈려서 이 기능 뭐였지? 라고 계속 한참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예전에 한 번씩 다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보다 보면 생각이 나게 되는데, 옵션들을 하나하나 다 막 이렇게 안 만져보면은 이런 기능을 해보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는 그 3D 공간과 그 카메라 라이트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실습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해당하는 옵션들을 하나하나 다 만져보세요. 만져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익히고 나서 그냥 인지를 시켜 놓는 거죠. 일반적으로 애프터 이펙트 툴뿐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이런 애들도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이 작업을 꽤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그럼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막 할 텐데, 한 번씩 처음에는 다 하나씩 만져보면은 원하는 디자인을 구상을 할 때도, 지금 여러분이 지금 기말 과제를 준비하고 있는데도 기말 과제를 작업할 때 혹시라도, 물론 이제 라이트 기능이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는 그 몇몇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이런 것들을 마스터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용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런 기능이 되는지 몰라서 스토리보드를 잡을 때 그런 연출하는 그런 부분이 적용 안 할 수도 있었어요. 못했었던 거죠.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툴을 이렇게 배울 때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이런 기능이 되는구나 라고 되고, 이 기능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보드에 있는 거를 그대로 기말 과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보고 사람들한테 발표해 본다라는 게 중요한 그 목표였지, 지금 우리가 회사는 아니잖아요. 스토리보드를 제안하고 컨펌 받아서 그 스토리보드대로 작업을 한다, 그대로 100% 한다, 그렇게 작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희는 학교고, 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나는 아마추어고 배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이미 여러분은 디자이너인 거고, 학생이라서 못해도 되고 잘 몰라도 돼, 이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학생일 때는 기능적인 부분이나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완벽한 본인이 생각할 때 만족감이 있는 디자인 결과물을 낼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학생이라는 거는 정해진 틀에서 갖춰지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틀을 깰 수 있고 새로운 디자인, 사실 실무를 하다 보면은 그 틀을 깨기는 프로젝트가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좀 따분하다, 그런 작업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특이한 작업을 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 때 최대한 많이 기능을 사용해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TV나 영화나 이런 모션 그래픽 작업 결과물에서 볼 수 없는 작업들을 많이 해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거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이긴 하지만 많이 해보고 습득을 시켜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만 추후에 디자인을 할 때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느 부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물론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은 이제 투머치한 그런 디자인보다는 좀 더 비우고 조형성을 더 강조하고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아무래도 좀 더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좀 더 과하게 작업을 많이, 세부적인 툴도 다 일부러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보는 그런 경험을 가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 디자인 퀄리티를, 과제에서도 디자인 퀄리티를 보는 게 아니니까, 퀄리티도 물론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은데, 해당하는 목표, 각각의 매 주마다 우리가 습득하는 그러한 것들을 잘 습득을 했는지, 이런 부분 위주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설명을 드릴 때 그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카메라, 라이트에 키프레임을 적용해서 모션 디자인을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각각의 세부적인 옵션들을 많이 적용을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울 거 없고 복잡한 기능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씩 만져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